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의 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일 미국 증시는 약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준 데이터들로 인해서 최근 하락세였던 시장에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초반은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일단 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잘 반등하나 싶었는데 좀 심하게 잘 안 나왔습니다. 이전 달보다 무려 6.8% 급락한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5%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게 나온 거죠. 그럼 요즘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까지 급감을 했을까 한다면 주택건설 같은 경우엔 경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되거든요. 경기가 좋지만 금리가 높아서도 안 되고 금리가 낮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도 안 되겠죠. 그럼 최근 경제 지표는 잘 나왔는데 주택 건설이 안 좋게 나온 것은 금리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당장 금리 인하를 50bp로 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제 지표가 최근에 또 너무 잘 나와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50bp 금리 인하보단 25bp 인하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확 떨어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택 착공 건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다음 발표됐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패트셋에서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의 93%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78%가 월가 예상치보다 높은 EPS를 발표했고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7%의 기업들의 예상 EPS까지 합산해서 총 통계를 내보면 전체 기업들의 EPS 상승률이 전년 대비 무려 10.9%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경기 침체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번 월가에서 들리는 소식은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좋게 나왔고,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워졌고, 또 일본 은행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띠게 되니까 다시 빠졌던 엔화 자금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가장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었던 빅테크와 반도체 섹터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일본 자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올 땐 누가 보더라도 수익률이 좋았던 기존에 투자를 했었던 빅테크와 반도체 섹터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겐 50bp보단 25bp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엔화하고 달러의 격차가 높아져 봐야 우리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결론을 보자면 이번 미국 시장이 약 3주간 대폭락장을 이끌었던 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25bp만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존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뜬금표, 좀 대략 한 20% 정도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본 은행 금리 인상 발표가 정말 최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새로운 투자자들에겐 큰 기회를 줬지만요. 그래도 다행인 건 거꾸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월가의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 침체라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싹 다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구글은 영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국가에서 AI 검색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좋게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우리가 200불대에서 좀 추매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많은 호주의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리더라도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제프리스에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약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현재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게 나와줘야 지금 나스닥 주가가 같이 상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만약에 140불대로 온다면 분할 익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 실현을 우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저가 매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살짝 눌리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불대에 온다면 분할 익절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쏙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28불에서 38불까지 굉장히 많이 분할 매수했던 ETF 상품이잖아요. 이번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45불 정도에서 부분 익절을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MB하고 비슷합니다.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간에 좀 털고 눌림이 있을 때 다시 매수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상승권으로 다시 수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는 부분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제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엔비디아, 쏙슬은 커뮤니티나 영상으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좀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